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1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전시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박스는 보시다시피 이제 전시 공간이 아닌 이제 공용 공간에 위치해 있는 설치 작품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시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총 5번의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시 안에서 작가가 던졌던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시는 이제 영상, 회화, 아카이브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셔서 전시를 보는 것 이외에도 작가가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이 장기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질문했던 어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작품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작가는 예술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망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영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여한다고 말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건축, 생물학, 뇌과학, 디자인, 인문학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오늘은 첫 번째 세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자인팀 BKID를 모셔봤는데요. 먼저 이제 BKID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준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디자인 그룹 BKID를 모시고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KID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KID는 산업 디자이너 송봉규와 이일우가 이끄는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2006년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예, 하이테크, IT, 산업, 현대미술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스토리를 산업 디자인과 접목하는 시도를 하는 기업, 스타트업,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문경원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과거의 예측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환의 시점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BKID의 이르라고 합니다. 오늘 대화를 할 대화 내용인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이전에 전반적으로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현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 중반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과 성능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면은 그로 인해 생기는 공해나 기타 안 좋은 것들에 의해서 환경 자체가 많이 훼손되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기반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의 가장 심각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라스트 마일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그런 되게 짧은 구간에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전기 리소스를 이용한 그런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배달 문화가 되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언택트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형 로봇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딜리버리 로봇 시스템이라는 영역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죠. 요즘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가지고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가상으로 한번 피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발전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뭔가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아바타를 가상현실에서 재현해서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고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전을 하고 대중화가 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큰 비용에 제품을
구매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캐스퍼라는 제품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지역 경제를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소비자한테 구매를 유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쇼룸을 갖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쇼룸과 그리고 시승을 하고 실제 온라인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단어들 중에서는 팬데믹도 있었지만 뭐 다른 공간이라고 저는 이제 가상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세계관이 지금 많은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기존에는 현실에서 저희가 뭐 디자인을 했던 것들을 가상 현실에서 구현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였다면은 이런 그 가상 세계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에서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소비 문화가 생기고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로 다시 니즈가 생겼을 때 다시 역행하면서 저희가 좀 더 그 새로운 산업군이 더 생성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방식이 생기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다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마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BKID 송병구 대표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저 BKID 송봉규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 이제 디자인 전반에 대한 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 이제 그 뒤쪽 얘기는 저희 BKID에서 좀 했었던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과 그리고 그 지금 MMC에서 전시하고 있는 어떤 문경원 전주호 작가님하고 협업했었던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BKID라는 스튜디오는 사실 되게 다양한 스케일, 재료,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큰 뭐 특징 혹은 이제 뭐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산업군에 집착된 게 아니라 어떤 되게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오브젝트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뭐 방법, 어떤 그 사례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디자인은 과연 이제 표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KS나 ISO 같은 어떤 규격들이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나사라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사가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하거나 어떤 다른 디자인적인 어떤 관점을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봤고요. 그래서 세 가지 사이즈의 어떤 다른 그 와셔랑 이제 그 나사의 어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이 9g 정도 되는 어떤 나사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이 그 경첩이 고장난 어떤 문을 고정시키는 어떤 그 잠금쇠로 쓴다든지, 혹은 이제 고장난 그 서랍의 어떤 손잡이로 쓴다든지, 혹은 이제 뭐 부러진 어떤 가구의 그 세 가지 어떤 축을 이어주는 부분의 어떤 고정 장치로 쓴다든지, 혹은 이제 뭐 좀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새 모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 버드 피더라고 하죠. 뭐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문을 이제 녹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고안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방의 어떤 그 손잡이를 고정하는 장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저희가 스크류라는 오브젝트를 디자인하긴 했지만 사실 그 사용하는 사용자에 맞춰서 그 사용성은 엄청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를 디자인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뭐 없었던 어떤 개념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좀 새롭게 고안된 어떤 사이즈의 나사를 가지고 되게 열린 사용성을 디자인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그 플라스틱 웰컴스 유라는 그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이렇게 사람을 반기는 게 약간 뭐 남산 타워 같은 뭐 그런 도시의 이제 랜드스케이프이 아니라 사실 플라스틱이 그 관광객을 맞이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뭐냐고 했을 때 엄청난 플라스틱 제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있는 저런 좀 싸구려 의자라든지 뭐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서울의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되게 작은 단위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서울의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방인들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 플라스틱 조각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떤
좀 재미있는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예를 들면 그 82라는 그 사이즈는 그 핸드 스케일인데요. 예를 들면 뭐 캔맥주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손으로 들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고, 뭐 비누라든지 뭐 테니스 공 같은 것도 그 정도 사이즈 바운더리 안에 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사이즈에 대한 어떤 연결성,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짜리, 그리고 2개, 뭐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핸드 스케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다양한 개수로 이제 조합함으로 생긴 어떤 새로운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려를 좀 해봤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에서 약간 시스템 유니버스에 대한 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다양한 어떤 사이즈로 이제 트레이로 좀 반영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조합으로서 새로운 어떤 사용성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쌓여진 어떤 모듈들은 또 되게 재밌는 어떤 형태나 쓰임새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뭐 호텔에서 쓰여진다든지 아니면 뭐 배달 음식의 어떤 제품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뭐 한식당에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식기류 같은 것도 어떤 되게 시스템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어떤 한식에 대한 인식도 좀 새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 2D가 아니라 3D로 이제 바뀌었을 때 뭐 하나, 그리고 둘, 뭐 셋, 넷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한 높이에 대한 값을 가진다면 이것 또한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사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뚜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쌓이는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까지 추가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좀 오브젝트화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트레이를 디자인했냐, 이제 DC를 디자인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82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스탠다드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한 어떤 되게 다양한 사용성에 대한 그 오픈된 어떤 영역을 저희가 디자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료의 어떤 브랜딩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저런 그 금속을 가지고 이제 그 샘물로 이제 만든 어떤 오브제를 디자인한 적이 있었고요. 그 실제로 이제 뭐 왼쪽에 뭐 미완성 제품이랑 오른쪽 완성된 작품, 뭐 그 2가지에 대한 어떤 영역에 대한 좀 경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오른쪽 완성된 제품이 이제 왼쪽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디자인의 정체성에 대한 좀 혼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어떤 걸 소비하고 싶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완성된 제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오브젝트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흔하지 않는 어떤 물성에 대한 소비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저 2가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썼던 그 옹기라는 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가 분들이랑 협업했었던 어떤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옹기라는 모습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뭐 김치나 이제 된장 같은 어떤 발효 음식을 이제 그 담게 되는 어떤 그 어떤 용기로서 이제 그 푸드 컨테이너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걸 약간 건축적인 어떤 재료로 좀 치환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일, 건축에 쓸 수 있는 어떤 타일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랩이라는 건축 사무소와 함께 이제 어떤 현상 공모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옹기 마을에 대한 그 어떤 컴페티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가 분이 결국 좀 되게 다양한 재료를 이렇게 스터디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옹기를 가지고 타일을 만들어 놓은 꽤 오래전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아이템을 발견하고 이제 저희랑 협업을 제안해서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건배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실제 한 3년 뒤에 그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건축물에 좀 활용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거는 저희가 저런 좀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그 건축가 분들이랑 엔지니어 분들이 좀 제안하신 게, 옹기라는 재료 자체가 이제 뭔가 물을 흡수하고 물을 이제 증발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온도를 약간 5도 정도 낮출 수 있는 어떤 되게 기능적인, 예를 들면 고어텍스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디자이너가 먼저 디자인을 제안했지만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가 분들이 다시 이제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이제 재생산해낸 어떤 되게 흥미로운 과정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문경원 전조 작가님이랑 협업했었던 어떤 내용인데 저희가 실제로 만난 거는 작년 봄쯤에 이제 처음에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두 작가님이랑 만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술이 현재 있는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 아이디어,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에서 저희가 상상했었던 내용들은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호흡은 감염이고 호흡이 결국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적은 호흡은 적은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럼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감염도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특이한 생각을 저희가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게 이제 그 조류의 어떤 폐 시스템을 그 사람의 폐로 약간 좀 이식을 시켜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조류는 이제 날면서 호흡하고 그리고 그 되게 높은 곳에서 이제 그 호흡을 하기 때문에 되게 산소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지에이터처럼 들어오고 나오는 게 인간은 이제 들숨과 날숨이 똑같은 게이트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에 버퍼링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낭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원웨이로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호흡을 하는 그런 좀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만약 사람의 인체에 되게 슈퍼폐라는 좀 엄청나게 강하고 효율적인 폐를 이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고안했었고요. 그리고 그것 더하기 이제 사람의 신체의 어떤 그 모양을 스캔을 떠서 뭔가 슈퍼 마스크라는 개념으로 뭔가 호흡을 그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도 같이 제안한다면 이제 슈퍼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결과물이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하기도 하고 약간 좀 사이버틱한 이미지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저희가 상상했었던 거는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호흡이 없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산소를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라고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마스크도 같이 이제 서브로 저희가 좀 제안했었었고요. 쟤는 이제 숨을 쉰다기보다는 약간 호흡을 억제하는 일부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제 슈퍼폐에서만 어떤 그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장치예요. 뭐 마무리하는 말로는 저희가 그 산업 디자인, 특히 이제 디자인 쪽은 되게 프랙티컬한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 이상적인 방향에 대한 추구 혹은 그런 것들을 되게 비꼬을 수 있는 어떤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대미술 혹은 이제 그 예술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실제로 아마 뭐 새로운 시대 혹은 뭐 디자인 영역이 되게 확장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뭐 실제로 되게 프랙티컬한 영역에서 어쩌면 지금 이제 두 작가님이 하시는 어떤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용기나 영감이나 뭐 생각을 약간 환기시킬 수 있는 영역까지 어떤 디자인 영역을 좀 확대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 현대 뭐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봉규 대표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각각 또 이제 드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작품이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영상을 이제 현대미술 작가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이제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이제 건축가가 그 안에서 협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가설들이나 논리들은 이제 과학자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협업의 총체로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 협업이 이루어지게 됐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가님께서 어떻게 협업을 제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는지 네,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 이렇게 봄이었나요, 늦겨울이었나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고 사실은 이제 이번 이 협업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게 됐어요. 그중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먼저 미팅을 했었었고, 그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큰 어떤 틀, 뭐 대성리 마을에 뭐 현재 어떤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어떤 되게 현재 작년 2020년도 있고 2021년 그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진짜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그 이슈를 이제 뭔가 예술가로서 뭔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뭐 아이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얘기하면서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이제 한 4-5번의 미팅을 통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런 위계가 없이 뭔가 진행이 된 거에 대한 좀 흥미로움,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저희 클라이언트랑 디자이너와의 관계로서 이제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이도 일이 될 수 있구나 혹은 그 되게 긍정적인 어떤 뭐 서로에 대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도 뭐 가능하구나라는 좀 그런 희망적인 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협업한 슈퍼패 마스크 패치,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무모할 정도의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굉장히 컨셉추얼한 제품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실은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추얼한 디자인이 진행되어 것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막 이렇게 디자인 커뮤니티나 뭐 그런 SNS에 좀 많이 스프레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잘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주시는 피드백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제 되게 극단적인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다라는 되게 반어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무런 고민 없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것일까? 그게 지옥이지 않을까? 이런 되게 반어법적인 부분이랑,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기술과 이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되게 오만한 지점이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패라는 게 결국 호흡을 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그럼 호흡하지 않는 게 살아 있는 건가? 혹은 감염이 안 되는 그 상황이 가장 최저인 건가? 예를 들면 뭐 죽음과 삶, 그리고 살아 있다와 죽어 있다라는 그 경계에서 사실 호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것들 사실 제거해 버림으로써 감염을 없애 버린다라는 발상 자체도 이제 그러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라는 되게 반어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뭐 앞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뭐 의견도 있었고, 사실 뭐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좀 긍정으로 페이크로 뭔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 외에도 되게 다양한 시선이 있다라는 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약간 저도 이제 좀 그 산업 디자인 관점에서 보기 좀 어려운 좀 되게 큰 컨셉으로 이제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난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크게 이제 컨셉카 중에서 그 비전 모델이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산형 컨셉카 모델가 있는데, 그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차를 만들 거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뭐 이번에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종의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간 컨셉이 뭐 조류의 폐를 뭐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뭐 혈액에 곧바로 산소를 주입한다, 뭐 이런 컨셉들이 약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이런 비슷한 그 상황이 되거나 이런 요구가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제3의 그 현실 가능한 슈퍼패나 뭐 그런 것들이 마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긍정적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하나의 행위를 하며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수용하고 또 다른 어떤 비전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프로젝트의 큰 의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퍼패를 고안하신 과정을 들으니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실현에 앞선 디자인적 상상력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 중에서 슈퍼패 이후에 또 다른 디자인적인 상상력을 펼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네,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막 각자 생각이 다르긴 할 텐데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디자인의 집약체 혹은 총체적인 건 약간 저희는 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그 집이라는 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람도 그 안에 소속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 중에 하나 이제 집하고 책인데 아마 뭐 집이나 뭐 책 그 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 어떤 좀 흥미로운 결과를 내보는 근데 그게 아마 하나의 아이템보다는 뭐 전체적인 시스템 혹은 전체적인 무드 혹은 전체적인 뭐 라이프스타일 뭐 그런 저희의 생각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집을 디자인해 보는 게 약간 목표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질문들 받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작가님, BKID 촬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